네, 박주근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스인사이다 네, 전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금융회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연말에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앞두고 이제 그룹에 굉장히 업계에 촉각이 모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우리금융 자체가 정권 교체기마다 계속 최저 회장 인선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동안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연임은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뭐, 이전에도 보면 신한금융지주 랑찬 전 회장이라든지, 예.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전 회장이라든지, 예. 뭐, 사연임을 했었거든요. 뭐, 10년간 장기 집권을 했고, 최근에 보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최근 회추위에서 네. 연임에 성공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지난 19일 날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스클이 생겨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장기 집권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은행 회장의 연임이 이제 코앞에 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금융 회장 임종용 회장은 지난 예. 정권 예. 윤석열 정권 때 관치금융의 대표적으로 아마 낙하산 인사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 연임이 이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임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좀 더 촉각인데, 그럼 이번에 그 정진환 우리은행장, 요 내부 인사 두 네, 명, 외부 인사 두 명이잖아요. 이거를 네.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인물 경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배 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좀 구조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숏리스트 4명을 보면 예. 사실은 내부의 두 분인 임종용 현 회장과 예. 그리고 현재 우리은행장인 정진환 현 우리은행장은 예. 사실은 같은 인물로 봐야 되죠. 아, 그리고 같은 나머지 2명은 인물이군요. 예. 같은 나머지 2명 외부 인사나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예.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형식적인 절차지 않나라는 해석이 이제 강합니다. 왜냐하면 네. 다 아시듯이 임종용 회장의 경우에는 보수 정권 핵심을 관통하는 정통 관료 엘리트 전형이거든요. 예. 오죽했으면 임 회장을 두고 이제 관료 권력이 민간 금융으로 이동한 대표적인 사례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임종용 회장은 그간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예. 꾸준히 관료 생활을 해오다가 뭐 윤석열 정부 때 우리은행 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어, 관료 관치금융으로 보이는 분이고 이분을 두고 이제 일부에서는 금융 적폐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내부 인사가 이제 정진환 현 우리은행장인데 이분은 사실은 보면 이력을 보면 현 임종용 회장의 손발과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분이 임종용 회장이 되고 나서 본부장 승진 뒤에 2년 만에 2023년에 부행장으로 승진합니다. 음. 그리고 1년 만에 은행장으로 정격 임명을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임 회장이 2000년대 초반에 주영 대사관 재경관을 근무했거든요. 음. 이 당시에 정 행장이 우리은행 런던 지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예. 근무 기간이 겹칩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행보가 최근의 인사에도 나타나거든요. 네. 임 회장이 이제 3년 전에 회장이 되자마자 영입한 그 계열사 대표 중에 남기천 우리투자증권 대표가 계시는데 예. 이분도 당시에 런던 대우증권 런던 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인맥으로 계속 자기 수하들을 포진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회장의 후보도 정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하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들러리로 봐야 되고 나머지 외부 출신은 밝히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예. 형식상의 절차가 아니냐라고 이제 보건 시각이 강한 거죠.
예. 지금 그러면 이게 후보들 개개인의 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을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번에 회장 선임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어떠한 작용을 좀 합니까,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 하니까 바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4대 금융지주가 굉장히 투명한 뭐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네. 뭐 형식으로는 그렇지만 오히려 최근의 지배 구조 형태나 회장들의 이임 상황을 보면 여느 재벌 기업보다 더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안을 지배구조 법안을 잘 만들어 놓고는 대부분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방패막이 요금으로 사용하고 실제적인 인사에서는 이너서클이 돌아가면서 하는 구조적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어서 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의도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보면요. 금융당국이 이제 결국에는 내부 외부 인사 경쟁 구도를 되게 공정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비공개로 외부 인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어, 이게 왜 비공개로 진행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럼 금융감독원의 투명성 원칙에도 이게 좀 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죠. 이게 예, 왜냐하면 외부 후보를 비공개하는 방식이 현재는 예,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 그 측면에서 경영 성계와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의 치명적이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는 그 절차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경영 성계 기간을 대신들을 길게 잡은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 그 이제 외부 인사 2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음, 사실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근데 네, 이것도 딱히 규정상이 애매합니다,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은행 책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할 수 있다. 개인의 평판이 훼손될 수 네, 있다라고 예, 말하면서 이걸 회피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핑계에 불과한 것 같고요. 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한다면 오픈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또 임종연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또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면은 사실 연임의 들러리를 지금 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음, 느낌도 들고, 그럼 이게 그냥 연임의 들러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룹의 지배 안정성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사실은 대부분 우리 금융을 포함해서 4대 금융이 대부분 이제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그렇죠. 회추위,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이제 자기 임기가 있을 동안에 이 사회이사들을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현재 그 우려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네, 이사회가 8명이에요. 어, 8명 중에서 사내이사는 보통 두세 명이 들어가는데 우리금융은 특이하게 사내이사가 임종용 회장 단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7명을 사회이사로 채웠어요. 네, 네, 이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내이사에서도 우리 숫자를 줄였고 사회이사를 늘렸다고 이제 말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걸 잘 뜯어보면 사회이사 현재 7분인데 이 중에 4명이 그 우리 금융지주의 과점주주가 있어요. 네, 유진, 후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이 과점주주인데 이 4명이 추천한 사람으로 앉히고 나머지 3명은 어, 김영진을 감시 견제할 위치의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나머지 3명도 잘 보면 임 회장에게 유리한 사람으로 추천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금융지주의 사회이사 이사회를 보면 웬만한 안건에서 부결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반대도 없고요. 그러니까 덜리로 봐야 예.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우리 금융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제가 좀 믿기지는 않았는데 유력 후보에게 나가지 말라라고 종용했다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런 문제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건가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외부 인사의 투명한 공개가 가장 첫 번째 선임되어야 되고요. 예. 이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후보 추천위원회나 제도를 바꾸더라도 예. 외부 인사를 투명 공개를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현 회장이 본인의 연임을 위해서 어, 연임을 위한 내부 결속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라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금융권 인사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죠. 이번에 선출이 된다면 좀 어떠한 파장이 좀 있을까요? 어, 일종의 그 금융권은 예를 들어서 신한이나 BNK 등에 좀 미칠 그 파괴 효과요. 그러니까 이 우리금융회장 음, 선출이 다른 이제 금융지주에 좀 영향을 혹시 미칠 수 있는 그런 파괴 효과는 뭐가 지금 이재명 있을까요? 예. 대통령이 출범하고 정부 출범하고 나서 제일 네. 먼저 된 곳이 BNK거든요. 그리고 네. 신한이고 이번에 우리는 세 번째인데 네, 네. 우선 BNK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어.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뭐 하자가 예.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예. 것 같고 거기도 대표적인 관치였거든요. 이 네. 윤석열 정부 때. 예. 그러니까 근데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관치금융이 별로 통하지 않는 지주이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4대 금융지주 중에서 네네. 유일하게 민간 지주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음. 거긴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 금융지주는 사실 정부 입김이 굉장히 강한 곳이라서 네. 이걸 정부의 전혀 어떤 이런 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 그러면 네.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거라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회장 연임 지금 자체 우리금융 보니까 장기 집권으로 갈 좀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금융의 이런 지배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까요? 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없는 예. 기업들. 이제 네. 대표적으로 뭐 토스코나 KT, 뭐 네. 금융지주가 대표적인데 네. 이런 주인 없는 기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음. 방금 말씀하신 장기 집권입니다. 그쵸. 충분히 가능성이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이사회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계열사 대표들을 자기들의 수하들로 포진을 시키면 네. 일반 어느 그룹 못지않게 재벌 행세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지주가 CEO 발굴부터 선정에 이르는 포괄적인 경영 성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시키고 예. 구체적인 내용을 기업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짬짬이 의혹을 일단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투명성을 더욱 높이려면 숏리스트 후보군과 상시적인 접촉을 통해서 평상시부터 자질을 검증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군 트레이닝 작업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게 왜 필요하냐면은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한 110조쯤 됩니다. 어. 예. 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부실은 결국엔 주주의 손실로 직결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주주들이 CEO의 장기 연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상법이 통과됐는데 불구하고 금융주주들이 현재 배당이나 이런 것으로만 주주들을 달래고 있고 실질적인 본인들의 밸류업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배구조의 후진적인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엔 올드보이의 기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결국엔 처음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이 네. 회장의 역할이 개혁인지 안정인지에 따라서 누가 적임자인지 갈릴 것 같은데 결국에는 관치금융 지금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거의 전반적인 뭐 부패한 이너서클이나 올드보이 기한이나 관치금융이나 개혁이나 안정이나 이 모든 걸 봤을 때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첫 번째 좀 개혁해야 될 문제가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주주는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데에 대한 독립성을 좀 회복하려면 금융권 스스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명하고 포괄적인 경영 성계 절차를 보다 오픈해서 음. 주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논란을 좀 불식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금융지주사들의 본인들의 가치의 밸류를 지킬 수가 있고 예. 글로벌 금융을 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늘 이러한 관치금융 이너스쿨로 가다 보니까 이자 장사에만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화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엔 회장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이 이제 금융 지주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져서 이제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